그날 그 사람은 제 두 손목을 잡고 침대 위로 꾹 눌렀어요. 선영 씨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발 오늘은 살살 좀 해요. 제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자주 하면 진짜 헐어버린다니까요. 제 말에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직 멀었어요. 오늘은 3번은 해야 풀려요. 세, 세 번이요? 지금도 벅찬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가만히 있어요. 금방 끝낼 테니까. 저는 결국 힘이 풀려 그 사람의 손길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들으신 이 순간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궁금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이 용기 내어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이에요. 올해 55살이 됐고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혼 여성 중 한 명일 뿐이죠. 사실 저는 한때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뒤틀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26에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남들처럼 살 줄 알았거든요. 적당한 사랑, 적당한 안정, 적당한 행복.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은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소개팅, 그 비슷한 자리에서 시작됐어요. 회사 선배가 그러더군요. 선영 씨, 이제 나이도 있는데 한번 만나만 봐요.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등 떠밀리듯 나갔다가 딱히 가슴이 뛰지도 싫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게 제 전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술도 잘 안 마시고 늦게 다니지도 않고 밖으로 돌지도 않았죠. 성실하다. 주변에서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요. 우리 아들 잡아줘서 고마워요. 어머니는 늘 웃으면서 그러셨죠. 결혼 초반에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 잘 살겠구나. 크게 싸우지만 않으면 되지. 애만 하나 둘 정도 낳고 소소하게 여행도 다니고 명절마다 북적이는 집에서 왁자지껄하게 웃으면서 살겠지. 그게 제가 꿈꿨던 결혼 생활이었어요. 근데요. 살다 보니까 사람은 단점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없음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사이엔 싸움도 별로 없었어요. 큰 다툼도 없었고 심한 욕을 한 적도 없고 물건을 던진 적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참 조용한 부부였죠. 문제는 너무 조용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다는 것 말고도 스킨십도 표현도 기대도 거의 없다는 걸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원래 남자들은 결혼하면 표현이 줄어든대.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다들 그렇다는데 뭐 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근데 밤이 올 때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로 잠들었어요. 손 한 번 잡는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행사처럼 느껴졌어요. 결혼 생활 내내. 한 달에 한 번은커녕 1년에 2번도 제대로 서로를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마저도 어느 날은 남편이 술에 조금 취했을 때 오늘 그냥 그럴까? 어색한 말 한마디에 서로 민망해서 허둥대다가 대충 웃고 넘어가는 그런 식이었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처음에는 정말로 제 탓인 줄 알았어요. 내가 매력이 없나? 살이 쪄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나 혹시 많이 변했어? 예전보다 매력이 없어졌어? 그때 남편이 했던 대답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돼? 우린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나이도 아니잖아. 그 말이 제 마음에 깊게 박히더라고요. 아, 이 사람에게 나는 이제 설렘이 아니라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걸 인정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아이도 하나 있었어요. 딸 하나. 아이 키우고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고 학원비 걱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아이를 재워놓고 거실에 혼자 불 켜놓고 앉아 있으면 가슴 한쪽이 너무 허전했어요. 세상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허전함이요. 난 도대체 아내일까, 그냥 집 지키는 사람일까? 그게 늘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스킨십이든 대화든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서 멀어졌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바로 TV 앞으로 가서 리모컨만 붙잡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묵묵히 식탁 치우고 빨래 개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지쳐서 먼저 방에 들어가 눕곤 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해가 지나고 어느새 30해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도 저는 남편의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기념일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아무 말 없었고 저도 일부러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저 혼자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를 하나 사왔죠.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살짝 웃으면서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어요. 또 무슨 날이야?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챙기면서 살아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요. 그날 밤 저는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어요. 마치 그 케이크가 제 결혼 생활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기념일 케이크. 그걸 바라보는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스킨십이 없다는 건 단순히 그 행동을 안 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사람답게 느끼게 해주는 온기, 손길, 시선, 말투. 그 모든 게 사라졌다는 뜻이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제가 먼저 손을 잡으려 하면 남편은 슬쩍 손을 빼거나 피곤해. 그냥 자자. 짧게 한마디만 하고 등을 돌려버리곤 했죠. 그때부터였어요. 아,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이미 끝나버린 관계 위에 형식만 남겨둔 채로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아이도 커가고 이제는 누구보다 현실적이어야 할 나이가 됐는데 제 마음속에선 자꾸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영아, 너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 질문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바쁘게 살았고 일부러 더 남편 탓도 제 탓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이 나이에 어딜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묶어두고 살았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우리 그냥 각자 편하게 살면 안 되겠냐? 나는 내일, 너는 내일. 서로 너무 바라지 말고. 그 말이 마치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서로에게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말자고 하는 그 말 속엔 애정이 아닌 체념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서 앉아 있었어요. TV도 켜지 않고 불만 하나 켜둔 채로 텅 빈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은 대체 뭐였지?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그냥 이만하자.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로 더 버티는 게 저는 더 무서워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붙잡지도 화내지도 않고요. 마치 오래된 계약서를 조용히 찢어버리는 사람처럼 담담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30년 가까운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누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오래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버린 결혼이었죠. 이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 나이에 이혼하는 건 너무 큰 결정 아니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안다고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묻고 싶었어요. 이 나이까지 이렇게 참았으니까 이제라도 제 인생 한 번쯤은 제가 선택하면 안 될까요? 혼자가 된 첫날 밤 집안은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까지 다 들릴 만큼요. 그 조용한 집 안에서 나는 내 나이를 처음으로 또렷하게 실감했어요. 55.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분명 뒤보다는 앞이 짧은 나이. 그런데도 이상하게 한 가지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두려움 말고 후회 말고 조금은 아주 조금은 설렘 같은 것. 그래, 이제부터는 뭐든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설렘이 훗날 헬스장이라는 곳에서 한 남자와 마주치게 만들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남자가 저를 두 번째 결혼으로 이끌었다가 다시 한번 이혼 서류 앞에 앉히게 만들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의 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윤태성 씨와의 이야기죠. 이혼하고 혼자가 되니까 처음엔 참 낯설었어요. 밥을 지어도 두세 숟가락 뜨고 나면 더 이상 손이 가지 않았고 집에 와도 말걸 사람이 없어서 TV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손이 저릿저릿해지면서 어깨까지 통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젠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모양이었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선영아, 이러면 안 돼. 혼자니까 더 건강해야지. 너라도 너 자신을 챙겨야지. 그렇게 다음 날 가볍게 산책한다고 동네를 돌다가 우연히 한간판을 보게 됐어요. 윤태성 스포츠짐. 문구 아래에 체형교정 근력 강화 전문이라는 글귀가 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운동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평생 살면서 헬스장은 딱 2번 가봤나. 결혼 전 1번, 딸 출산하고 살 뺀다고 또 1번. 그마저도 오래 못 버티고 포기했었죠. 그런데 묘하게 그날은 그 간판이 제 눈앞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운동 한번 해볼까?
별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죠. 헬스장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평일 낮이라 그런지 회원도 많지 않았고 기계에서 나는 규칙적인 소음만이 천천히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느 한 사람이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얼굴이네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 사람이 윤태성 씨였어요. 이 헬스장의 관장이자 뒤이어 제 인생을 뒤흔들 사람이었죠. 그는 제 또래가 아닌 게 분명했어요. 아무리 적어도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였고 어쩌면 20살 가까이 차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첫인상을 받았죠. 키는 180cm쯤 되어 보였고 어깨는 옷 사이로도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헬스장에서 보는 운동 좋아하는 아저씨 느낌이 아니라 정말 뭐랄까 든든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저처럼 중년 여성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미소로 다가와 정말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는 모습이 괜히 마음을 편하게 만들더라고요. 혹시 운동 상담 받으러 오신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쓸데없이 부드러웠어요. 아마도 직업적인 친절일 텐데. 그날따라 제 마음엔 이상하게 크게 울렸어요. 아, 네. 어깨가 요즘 좀 아파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바로 제 왼쪽 어깨를 살짝 바라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평소에 무리한 집안일 하세요? 아니면 오래 서 계시거나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시나요? 집안일이요. 혼자 살다 보니 뭐든 제가 다 해야 해서. 그 말을 하면서 문득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현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태성 씨는 제 표정의 변화를 알아챘는지 말을 한 톤 낮춰서 말했어요. 혼자 지내시는 거군요. 그러면 더 몸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힘을 빼면 안 되는 나이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오랜만에 챙김을 받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그는 제게 무료 PT 한번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회원권 결정을 떠나서요.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운동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말투가 참 이상했어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괜히 사람 마음을 놓이게 만드는 어딘가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성분 측정을 했어요. 몸무게, 근육량, 체지방률. 숫자들이 하나둘 뜨는데 어쩐지 기분이 괜히 허탈해지더라고요. 수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힘이 너무 없으세요. 특히 코어가 약하시면 어깨, 허리 다 아파요. 그의 말에 저는 나도 정말 많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측정 결과를 본 이후 그는 저를 스트레칭 존으로 안내했어요. 선영 씨, 잠깐만 누워보세요. 어깨가 어디까지 굳었는지 볼게요. 그 순간이 나중에 인트로에서 들려드린 그 오해의 시작이 되는 장면이었죠. 제가 매트에 눕자 그는 제 두 손목을 가볍게 잡고 위로 올리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져요. 힘 빼세요. 오늘은 3번 해야 풀릴 것 같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정말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저도 그때는 숨이 잠깐 멎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떨렸어요. 왜냐면 결혼 생활 30년 동안
누군가 제 몸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듯 만져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선영 씨,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었죠? 근데 오늘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마음 깊은 곳이 슬며시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게 문제였던 건데요. 그때 난 몰랐죠. 그 잡아주던 손이 나중엔 나를 옥죄는 손이 될 줄은. 스트레칭이 끝나자 그는 정말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몸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실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가볍게 말한 말이었고 직업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엔 너무 따뜻하게 박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참 오랜만에 가벼운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저는 평생 2번도 못 버티던 헬스장을 다음 날 또 찾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왜냐고요? 몸 때문에 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남자 때문이었어요. 55년 살면서 살짝 설레는 감정을 다시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헬스장에 첫 발을 들인 그날부터 저는 이상하리만큼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어요. 평생 운동을 못하던 제가 아침만 되면 씻고 간단히 요기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한 뒤 옷까지 갈아입고 헬스장으로 향한다는 건 누가 봐도 믿기 힘든 변화였겠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웃겨요. 몸을 움직이려고 간 게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누군가가 거기 있으면 발걸음은 자연히 그곳으로 향하더라고요. 윤태성 씨. 그 사람은 첫인상 그대로 늘 밝고 친절하고 묘하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카리스마는 단단한 체격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눈빛 하나, 말투 하나, 몸짓 하나에도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처음 2~3번은 무료 PT 명목으로 제가 헬스장에 갈 때마다 그가 직접 스트레칭을 도와줬어요. 하지만 스케줄이 어찌 그리 잘 맞는지 제가 갈 때마다 마침 그가 쉬는 시간이더라고요. 선영 씨, 오늘은 어깨 말고 허리 좀 볼까요? 오늘 표정이 어두우신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괜찮아요. 몸이 굳는 건 대부분 마음 때문이기도 해요. 그는 늘 제가 말을 안 해도 제 감정을 먼저 읽어주곤 했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죠. 남편과 살던 30년 동안 제 표정을 그렇게 들여다본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직업적인 친절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관장들은 이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려고 했지만 점점 이상한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할 때면 그는 다른 회원들보다 저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게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딱 저만을 향해 건네는 그 짧은 시선들이 심장을 괜히 툭 하고 건드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러닝머신에서 걷고 있었는데 그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 씨, 걸음걸이가 요즘 좀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는데 요즘은 훨씬 편안해 보여요. 사람이 밝아진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일렁이는 걸 느꼈어요.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일이 없는 나이였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자세히 관찰되는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머릿속에 계속 남는 말이 있었어요. 선영 씨, 사람이 밝아진 느낌이에요. 그 말은 누군가 제 변화를 바라봐 줬다는 뜻이고, 누군가 제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낯설고 너무 고마운 감정이었어요. 운동이 끝나고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태성 씨가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운동 끝나고 시간 있으세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올라갔나? 모든 심장이 제대로 있질 않더라고요. 아, 네. 뭐 특별한 일은 없어요. 저도 모르게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어깨 스트레칭 설명도 더 드릴 게 있어서. 어깨 스트레칭 설명을 카페에서. 그걸 굳이 커피를 마시며 해야 할 이유는 없었죠.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에 앉아서 마주보는데 그 사람은 운동복 차림에도 전혀 촌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정하고 든든해 보였죠. 선영 씨는 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그가 먼저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혼자 사니까 이제는 제가 제 몸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자꾸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서요. 그때 그는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사람이 허전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 말 한마디가 도대체 왜 그렇게 아프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운동을 빙자해 오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운동할 때 그의 손길은 늘 조심스러웠어요. 꼭 필요한 만큼만 절대 불필요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믿을만 했죠. 근데 그 적당한 거리감이 저를 더 흔들었던 것 같아요. 어깨 스트레칭을 할 때면 그의 손이 제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바로 손을 멈추고 말했어요. 여기 아프세요? 괜찮아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편하게 숨 쉬세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운동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힐링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손에 기대는 일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남편에게 기대는 법도 누군가 내 어깨를 감싸주는 감정도 모두 잃어버린 채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손이 건네는 온기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팔 운동을 하다가 멈칫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면 말해도 돼요. 혼자 참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혼자 사는 동안 누구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근데 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수건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울어도 괜찮아요. 운동하다 보면 다들 그래요. 몸이 풀리면 마음도 같이 풀려서 그래요. 그 말이 어쩌면 제가 한동안 잊고 있던 위로라는 감정이었어요. 말이 아닌 시선과 온기로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꼬박꼬박 운동 일정을 챙겨줬고, 운동이 끝나면 항상 제게 물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편해졌죠? 그 말들이 다정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조금 내어주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그 사람이 제게 더 다가오려 했던 순간, 우리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시작됐어요. 어느 순간부터였어요. 운동을 하러 가는 건지, 그 사람을 보러 가는 건지, 저도 스스로 구분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몸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죠. 50이 넘어서 근육이 붙는다는 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구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몸보다 더 빨리 변하고 있었던 건 제 마음이었어요. 어떤 날은 문을 열었는데도 태성 씨가 보이지 않으면 괜히 허탈하고, 반대로 문을 연 순간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가 지어지는 제 자신이 너무 낯설기도 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설렐 수 있다는 게 참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또 한편으론 너무 자연스럽기도 했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손길이 달라졌다. 그날은 팔과 어깨 운동을 하던 날이었어요. 전날 집안일을 무리하게 했는지 왼쪽 어깨가 유난히 뻐근했죠. 선영 씨, 오늘은 스트레칭 먼저 해볼까요? 그는 제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더니 말했어요. 여기 많이 굳어 있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죠 뭐. 근데 그때 그는 제 말에 바로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어깨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진지했죠. 나이는 상관없어요. 누가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 몸은 달라져요. 그 말은 그냥 직업적 멘트처럼 들릴 수도 있었는데 왠지 이상했어요. 그가 하는 말이 하나하나 제 마음을 살짝 흔들어 놓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가 제 앞쪽으로 살짝 몸을 굽히며 말했어요. 고개 돌리면 더 아파요. 저한테 잠깐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눈앞에서 들려오는 게 괜히 가슴을 울렸죠. 그가 제 손목을 살짝 감싸 위로 들어 올릴 때 저는 정말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손을 맡기는 느낌, 누군가에게 몸을 기대도 된다는 허락, 누군가가 제 굳은 근육뿐 아니라 굳은 마음까지 풀어주는 듯한 기분. 그게 생각보다 너무 따뜻했어요. 그날 스트레칭은 유난히 아프기도 했고, 유난히 묘했어요. 선영 씨, 여기 힘 빼세요. 이렇게 버티면 더 아파져요. 아, 아파요. 그렇게 세게 하면 진짜 헐어버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은 3번만 하면 풀릴 거예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말만 들으면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묘한 대화 같았지만 정작 우리는 그저 어깨를 풀고 있었죠. 근데 저는 느꼈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태성 씨는 꼭 필요한 만큼만 제 몸을 만졌는데도 그 손길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파하면 괜찮아요. 숨 크게 들이쉬고 하면서 제 호흡에 맞춰 손을 조절해주는 모습이 마치 가까운 사람에게 대하듯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가 그 손길을 거부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천천히 더 길게 그 손이 머물러 있기를 바랐어요. 운동이 끝나고 수건을 들고 정리하는데 그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네, 조금요. 그래도 마음은 시원하네요. 그는 잠시 절 바라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선영 씨는 아무도 안 챙겨주는 사람이었나요? 그 질문이 제 마음을 너무 세게 건드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그동안 참아온 게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네, 맞아요. 그동안 누구한테도 챙김받는 기분을 잘 못 느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챙겨드릴게요. 운동뿐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요. 그 말, 지금 생각해도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엔 그저, 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구나. 그 정도로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 순간이 우리 관계의 첫 번째 경계가 살짝 무너진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태성 씨는 제 운동 루틴을 세세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운동 스케줄, 식단, 스트레칭, 자세 하나까지. 저는 그의 말이라면 왠지 모르게 믿게 됐고, 그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느 날은 운동 중에 제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자 그가 허리를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무서웠죠? 제가 잡고 있으니까 넘어질 일 없어요. 허리를 잡아준 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누군가에게 지탱되는 감정을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전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 그게 무모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나이 차이가 10살도 넘고 사회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사람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다시 설레는 마음,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느끼고 싶어진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사이가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건 딱 한 날 평범했던 것 같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았던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날따라 운동이 유난히 힘들었고 저도 모르게 중간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러닝머신이 자동으로 멈추자 주변은 조용해졌고 저는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옆에 와서 작게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선영 씨? 고개를 들자 윤태성 씨가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떤 회원에게나 보이는 친절한 표정이 아니라 어딘가 걱정 섞인 진짜 사람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저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제가 억지 미소를 짓자 그는 잠시 말없이 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거짓말이네요. 네. 괜찮은 사람의 표정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이 갑자기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구도 몰랐던 제 속마음을 그가 단번에 꿰뚫어 본 것 같았거든요. 그는 제 물병을 빼앗듯 가져가 정수기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워서 돌아오더니 말없이 건네줬어요. 급하게 마시지 말고 천천히 마셔요. 그 사소한 말과 행동이 저한테는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배려처럼 느껴졌어요. 물을 마시고 나니 조금 진정됐고 그는 제 옆에 서서 다시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단단하고 결심한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헬스장 한쪽 구석 스트레칭 매트가 놓인 자리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저는 괜히 어색해서 물병을 쥐고 있었고 그는 손등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죠. 그가 먼저 말했어요.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그 질문은 마치 심장에 바로 박히는 바늘 같았어요. 그런 게 보였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봐왔어요. 근데 선영 씨는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어요. 30년 동안 남편에게조차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많이 무섭죠? 그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 앞에서 강한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손등을 보더니 말없이 수건을 건네줬어요. 힘든 사람한테 제대로 기대도 못 해본 사람이 제일 먼저 무너져요. 선영 씨처럼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제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음 말을 꺼냈어요. 선영 씨.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조금 더 낮아져 있었어요. 선영 씨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그는 다시 말했어요. 회원으로서 말고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 순간 헬스장 소리가 다 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만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단박에 대답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선영 씨를 보면 그냥 편안해져요. 나이 차이 같은 건 상관없고요. 그 말, 저한테는 누군가가 제 인생을 다시 흔들어 놓는 첫 번째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그가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건 단순한 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 기분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 하루의 흐름을 표정만으로 읽어냈고 언제 힘든지 어떤 말이 필요한지 그걸 꼭 맞게 해줬죠. 그리고 그날 그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밤에 혼자 걸어가는 거 위험해요.
그의 말투는 강요가 아니라 정말 걱정하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관장님,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고생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주 짧게 덧붙였어요. 선영 씨, 저한테 마음 열어도 돼요. 그 말은 단순한 멘트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자면서 마음 깊숙이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설렘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심스러웠고, 사랑이라고 하기엔 아직 너무 이른 감정. 하지만 확실히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 인생을 한 번 더 뒤흔들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부터 우리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말로 정리된 적은 없었지만 공기의 온도가 바뀌었고, 눈빛의 깊이가 달라졌고, 대화의 끝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묘하게 닿아 있는 느낌이 들었죠. 운동을 하든 스트레칭을 하든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날은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이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나서 집에 가기 위해 신발을 갈아 신는데 태성 씨가 말했어요. 선영 씨, 비 많이 오는데 그냥 조금 있다가요. 비 멈출 때까지. 그의 말투는 늘 그렇듯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걱정하는 말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그냥 가도 괜찮아요. 우산도 있고요.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산 있어도요. 비 이렇게 많이 오면 혼자 걸어가는 거 위험해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함께 있고 싶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헬스장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운동 이야기도 하고 일상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비 떨어지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 침묵마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그러다 문득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 씨. 네. 저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진 걸 알아챘어요. 요즘 제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질문, 그 한마디에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선영 씨가 좋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밖에서 들리던 빗소리도, 헬스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죠.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리고 너무 솔직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관장님, 그런 말 너무 가볍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제 목소리는 벌써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가볍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그는 손을 꼭 모은 채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선영 씨와 이야기할 때 제가 얼마나 편안한지 선영 씨는 모르죠.
제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신경 쓰는 건 처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결심을 말하는 사람의 떨림이었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지? 상대는 40대 중반이고 나는 55세인데 세상이 뭐라고 할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저는 입을 열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요즘 관장님이 많이 신경 쓰였어요. 그 말이 나오자 그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어요. 근데 저는 곧바로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저 겁나요. 관장님은 젊고 저는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람이고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는 제 손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손등을 살짝 올려놨어요. 닿을 듯 말 듯 하지만 분명히 닿아 있는 그 온기. 나이는 숫자예요. 저한테 중요한 건 선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예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외로움, 슬픔, 그동안 꽉 눌러놨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영 씨, 혹시 제 마음 조금만 받아줄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고 우리는 오래 침묵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과 온기가 둘 사이를 감싸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어요. 네, 조금은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새어나오는 순간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를 느꼈어요. 그는 자기 손을 제 손등 위에서 살짝 움직이며 미세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 사람이 주는 감정이 너무 오래 기다렸던 감정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더 이상 단순한 운동회원과 관장이라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서로에게 조심스레 다가갔고 어쩌면 이미 그날부터 연인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온기와 설렘이 언젠가 집착과 구속으로 변해갈 줄은. 그리고 그 변화가 두 번째 이혼으로 이어질 줄도. 사람 마음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평생 닫아놓고 사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정말 조심스럽게 파고들지도 않고 천천히 다가오면 그 문이 스스로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윤태성이라는 사람에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또한 저에게 마음을 숨기지 않았죠. 그 후로 우리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운동이 끝나면 커피도 마시고 가끔은 헬스장 문 닫기 전에 조용히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좋았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껴도 되나? 하는 죄책감까지 들 만큼 행복했죠. 태성 씨는 생각보다 더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젊다고 쉽게 굴거나
장난스러운 태도로 다가오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성숙해 보일 때도 많았죠. 어느 날 우리가 따로 예약한 소도시 카페에서 벽난로를 보며 차를 마시던 날,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선영 씨, 저는 선영 씨와 평생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려온 너무 단단한 목소리였죠. 평생은 너무 큰 말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저는 선영 씨가 좋고 선영 씨랑 사는 게 저에게는 당연한 미래예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포근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재혼을 결심한 건 그 사람이 가진 몸이나 나보다 젊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그 나이에 겉모습으로 사람을 선택할 만큼 철없는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재혼을 결심한 이유는 정말 단순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믿고 싶어졌다는 점.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결혼을 준비했고, 식은 소박하게 양가 가족 몇 명만 모인 자리에서 치렀어요. 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감히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 이 사람이라면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날, 저는 두 번째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선택을 했어요. 결혼하고 몇 달 동안은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집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아침에 함께 일어나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참 새로웠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생각보다 빨리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변화였어요. 제가 늦게 귀가하면 그는 메시지를 여러 개 보내곤 했죠. 어디에요? 왜 아직 안 와요? 걱정돼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누군가가 나를 걱정한다는 게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메시지의 수가 늘어났어요. 누구랑 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사진 보내줄 수 있어요?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확인하고 싶고 확실히 알고 싶고 놓치기 싫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죠.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나 점점 그의 말과 행동은 저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려는 쪽으로 넘어갔어요. 하루는 집 근처 찻집에서 오래 알고 지낸 여사친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랑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자 태성 씨가 말했어요. 선영 씨, 오늘 누구랑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냥 오래된 친구랑 차 마시고 왔어. 그러자 그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묘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친구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여자친구야. 대학 때부터 알던 친군데? 그 말에 그는 마치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턱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은 저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확인과 안도의 반복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작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헬스장에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버스가 늦게 오고 마침 교통체증까지 겹쳤거든요. 헬스장 문을 열자 그가 다가와 말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 말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 표정이 문제였어요. 걱정이 아니라 불안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섞인 얼굴. 버스가 늦어서 제가 설명하려는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럼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 걱정의 크기가 딱 적당하면 고마웠을 텐데 그의 말투는 너무 묻는 듯 했고 너무 따지듯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밖에 나가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 보내야 했고 전화는 가능한 한 바로 받아야 했으며 연락이 1020분만 늦어도 그는 무슨 일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여러 개 연달아 보냈어요. 그의 마음이 나를 향한 애정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애정은 점점 확인으로 바뀌었고 그 확인은 점점 불안으로 변하더니 결국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결혼 전 그가 나에게 보여줬던 손길은 따뜻함이었어요. 내 몸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같았죠. 하지만 결혼 후 그 손길은 언제부터인가 내 삶을 통제하는 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건 하지 마요. 오늘은 나랑 있어요. 왜 그렇게 입고 나가요? 그 사람 누구예요?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에는 장난스러움 대신 강한 소유욕이 배어 있었어요. 그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너무 뜨거워서 내가 타버릴 것 같은 느낌. 이젠 웃을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사람과의 결혼을 꿈꿨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다시 혼자였던 그때보다 더 고립되고 있었어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을 자고, 혼자서 집에 머무는 건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 속엔 자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의 외로움은 자유가 없는 외로움이었어요.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조심스럽게 숨어 있는 외로움. 그리고 저는 또 한 번의 결정 앞에 서게 됐어요.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처음엔 정말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깨어나고 아침 햇살 속에서 밥을 지어주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하리만큼 안도감이 있었죠. 그 사람의 목소리는 늘 낮고 부드러웠고 그의 손길은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어떤 배려와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진심으로 믿어버렸죠. 하지만 행복이라는 건 늘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또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태성 씨의 사랑은 말 그대로 뜨거웠어요. 정말 숨이 막힐 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했고, 제가 출근을 준비하면 오늘은 꼭 일 끝나자마자 바로 와요. 점심시간에도 전화해요.
혹시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그의 말투는 처음엔 부드러웠지만 점점 강해졌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사랑받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 정말 몰랐어요. 밤에 TV를 보고 있어도, 잠깐 산책을 나가고 있어도, 친구와 연락만 하고 있어도 그의 눈빛은 늘 불안했고, 그 불안은 저를 붙잡고 있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어요. 선영 씨,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 말이 처음엔 사랑처럼 들렸지만 나중엔 경고처럼 들렸어요. 마치 당신은 내 옆에만 있어야 한다는 선언처럼. 결혼 초에는 작은 오해나 말다툼이 생겨도 금방 풀렸어요. 서로 애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태성 씨의 모든 말은 확인으로 시작해서 통제로 끝났어요. 어느 날엔 제가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했다는 이유로 그가 말했어요. 누구 만나려고 그래요? 또 다른 날엔 제가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하자 그는 말했어요. 오늘은 가지 마요. 그냥 나랑 있어요. 친구의 생일 모임에 가겠다고 했을 때는 그는 아예 문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왜 굳이 오늘 가요? 내일 가도 되잖아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그러자 그는 곧바로 말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난 그냥 당신이 없어지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진심이 보였으니까요. 그의 눈빛은 정말 불안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불안이 깊어지면 사랑은 구속으로 변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져 있었어요. 웃음도 줄고 입꼬리는 내려가 있고 심지어 눈 밑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저는 늘 긴장했고 휴대폰이 울리면 먼저 겁부터 났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허락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결혼 전보다 더 외로워져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은 익숙했고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외로움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더라고요. 나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진해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태성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는데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온 아주 사소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본 태성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또 연락 왔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자주 연락해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그냥 지인이라서 그래요. 이야기할 것도 있고. 그러자 그는 갑자기 제 휴대폰을 잡아 벽 쪽으로 던질 듯 들고 말했어요. 나랑 살면서 왜 자꾸 저 사람하고 연락하는 건데요? 그때 진심으로 무서웠어요. 눈빛은 흔들리고 숨소리는 거칠고 표정은 전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성 씨,
그냥 내려놔요. 그거 그러면 안 돼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어요. 나 이렇게라도 해야 당신이 내 옆에 있지 않을까. 무서워서 그랬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이 사과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경고처럼 들렸어요. 아, 이 사람의 불안은 절대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살아야 하는 삶은 전혀 다른 거구나. 그리고 지하 1층에 있는 헬스장 탈의실에서 그가 처음 제 손등 위에 올렸던 그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어요. 그때 나는 그 손길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걸까?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그 손길에 매달렸던 걸까? 그 질문을 한참 동안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그리고 결국 결론을 냈어요. 이 결혼은 나를 위한 결혼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또다시 이혼 서류 앞에 마주 앉았다. 이혼을 말했을 때 태성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 짧지만 너무 긴 침묵. 그러다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는 울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다만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제가 너무 사랑해서 무너진 거예요. 당신을 잃을까봐 계속 붙잡았던 거고요. 그 말이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그게 정답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천천히. 그렇게 두 번째 결혼도 끝이 났어요. 같은 사람에게 너무 많이 사랑받는 것도 어쩌면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죠.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 저는 두 번의 결혼을 겪고 나서야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젊을 때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이 훨씬 깊다. 황혼에 찾아온 사랑은 인생의 보너스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두 번의 결혼 생활이 저에게 알려준 건 아주 단순한 진실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붙잡는 데는 어떤 것도 완전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 누군가의 관심이 고마울 땐 그 관심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관심이 확인과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나는 점점 사라져 갔어요. 나라는 사람이 남의 그림자에 묻히는 기분. 결혼이라는 건 둘이 함께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같은 속도로, 같은 무게로, 같은 방향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관계라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한쪽이 너무 뜨거우면,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이 너무 차갑다면 한쪽은 얼어버려요. 저는 첫 번째 결혼에서 차가운 무관심에 얼어버렸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뜨거운 사랑에 타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둘 다 떠나보냈죠. 그런데 후회하느냐고요? 놀랍게도 전혀요. 저는 오히려 이 나이에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느껴본 내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기대보고, 사랑해보고, 상처받아보고, 다시 일어나보고, 또다시 사랑해보고, 그리고 다시 이별해보고, 누구나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감정들이잖아요. 저는 제 인생의 어느 순간도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고 싶어요. 누군가의 관심에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대신 채워주려고 저를 잃어버리지도 않으려 해요. 사랑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그 사랑이 내 삶 전체를 잠식하는 사랑이라면 저는 이제 그 사랑을 붙잡지 않을 거예요. 두 번의 결혼을 겪으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딱 하나예요.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절대 아니다.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나 자신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사랑에서 숨이 막혀본 적 있나요? 혹은 너무 외로워서 사랑이 아니어도 그 온기를 붙잡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또는 황혼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저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 몰라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이자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들려드린 이 긴 이야기 만약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다시 용기 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황혼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니까요. 오늘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저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